요즘 재래시장 가보셨나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곳, 덤도 넘치고 인정도 넘치는 재래시장. 언제부턴가 찾는 사람이 드물어졌죠. 하지만 이 시장 한모퉁이에는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는 세자매인데요. 바로 이곳이 세자매의 가게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세자매가 일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골목 안 목 좋은 곳에 나란히 자리를 팠는데요. 제일 왼쪽엔 손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부치기 달인 큰언니. 가운데는 눈 감고도 홍어 삭힌 정도를 구별한다는 둘째 언니.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선 언니들의 도움 아래 수산물 가게를 꾸리고 있는 막내 접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장사를 시작한 것은 큰언니입니다. 처음엔 닭집이었죠. 하지만 당시 벌이가 신통치 않아 다른 장사거리를 찾던 끝에 광주에 없던 전집을 꾸리게 된 건데요. 강주 시내에서 제일 빨라. 강주에서 제일 빨라. 강주에는 전집 없었어. 내가 할 때 아무도 없었어. 지금은 이제 강주에도 전집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없었어. 이곳에서 전을 부친 역사만 해도 벌써 27회. 이제는 눈가늠으로 간하고 부쳐도 노릇노릇 내노라 하는 전의 달인입니다. 금음날 내일이 설이지 오늘 1년 중 쉬는 날이라곤 설과 추석 딱 이틀. 그 외엔 문 닫는 법 없이 늘 손님을 기다립니다. 솔직히 쉬는 날도 없어. 제일 먼저 열고 또 제일 늦게 닫고 쉬는 날도 없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알지. 이 집에는 새벽에 가도 전이 있다는 거 아니까 장사 잘 돼. 내가 그걸 노렸지. 큰언니의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저와 둘째 언니도 엉겹결에 가게를 냈습니다. 큰언니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둘째 언니는 홍어를 썬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10,000원짜리 모질지 못하고 인정 많은 성격 탓에 비싼 홍어 제값도 못 받고 팔 때가 많고요. 바쁜 시간에 초장까지 직접 만들어서 손님들마다 꼭 챙겨주는 큰손입니다. 저 역시 큰언니 덕에 시장에 자리를 잡고 수산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만 20년이 넘어도 손님들과의 흥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치. 3만 원 너무 비싸고. 안 비싸. 아니, 3만 원은 안 사. 지금 빨개니까 안 했어. 깔끔한 못 팔아. 아직 낙지를 딱 물어보고 온 거야. 물어보고 와도 아직 이거 3만 원 받아도 낙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낙지가 야달 말이에요. 오늘도 미친 채 봉지를 건넵니다. 들어가 지금 2kg 넘어요. 돼지고기보다 컸어. 아직 이득금 싹 다 잘라져 버렸어. 아직 이거 잘라면 이득금이 싹 잘라져 버렸어. 여거 26,000원이네, 거의. 맞습니다. 고마워요. 다섯. 그래서 물어보고 다행하지. 그래도 아직 비싸게 안 주지. 먹는 사람한테 남고 번제를 준 사람은 주고 이제 가끔 한씩 밑갈 때도 있지. 그래도 장사가 그래도 괜찮아. 한산해진 시간, 세자매가 뭔가를 꺼냅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거 다 했어. 나는 허리 디스크에다가 신경통에다가 콜레스테롤
불다공증. 종합병원. 종합병원. 어깨도 아프고. 그래갖고 약 주다 먹어. 어쩔 수 없어. 20년 넘도록 시장 생활을 했으니 이골이 날만도 하죠. 오메가3 사갖고 둘이 하나씩 나눠 먹어. 기본 요 정도는 다 아플 것이야. 아픈 정도엔 언니 동생이 없습니다. 시장 장사라는 게 아침 저녁이 없고 쉬는 날도 따로 없이 부지런을 떨어야 하니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장사 재미에 몸 아픈 건 뒷전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면 이 일이고 저녁에 또 캄캄해지면 집에 가고 그렇게만 살았지 뭐 힘들다 그런 것은 별로 못 느꼈어. 그냥 오면은 일하고 또 밤 8시 반 되면 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 뭐 힘들다 이렇게는 안 해. 이게 힘든지는 모르고 또 돈이 조금 괜찮게 벌린 게 더 그랬겠지? 뭐 힘이 안 들어. 힘들다 뭐라니까? 손가락이 미끄러져 것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손가락은 비틀어졌어도 내가 힘들다는 거야. 안 들면 손이 비틀어졌거든요? 홍어 껍질 벗길 때 손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 손가락이 휘어진 겁니다. 요것이 요리 나와봤지? 얘가 이렇게 주먹지면 얘가 부쉈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 장사 안 하면 병원에 갈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둘째 언니. 이제는 제 몸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큰언니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세. 가세. 얼른 따라와. 둘째 언니가 어디론가 출동하는데요. 아직 뭐 좀 줘봐. 저녁 반찬 할까? 미나리 없는 거. 아니. 어? 미나리 한 단 주고. 미나리 사갖고 왔어. 미나리까지 사온 걸 보니 뭔가 거창한 요리를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늘 식사당번은 둘째 언니입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둘째 언니가 자청해서 음식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주방장. 내가 성질이 급이 갖고 너를 못 시켜. 급한 성격 탓에 요리를 한다지만 둘째 언니 손맛을 저와 큰언니가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식어야 돼, 잠깐. 우리 음식을 더 잘해. 음식을 맛있게 잘한 게 시키지. 그리고 나는 음식 바빠서 못해. 나는 그리고 원래 아가씨 때도 밥을 안 했는데. 아예 안 했는데. 밥을 안 한 게 해주면 먹고 안 해주면 안 먹어. 원래 일만 한 사람이야. 막내도 있잖아요. 막내는 음식 안 시키고. 아쉽죠. 언니 밥은 음식이 별 맛있어. 근데 안 해. 안 시켜.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내가 다 넣어버려. 그래갖고 생각해보면 언제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건 둘째 언니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불만 없단 게 식구들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단가? 내가 함께 언니나 동생이 편하잖아. 나 불만 없어. 불만 있으면 못 오지. 아, 누룽밥이 식탁도 따로 없이 대충 엉덩이 걸치고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까지 챙기는 밥상인 터라 반찬도 제법 걸답니다. 똑같은 건 안 먹어도 이제 내일 아침에 야 우리 뭐 좀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누가 뭐 먹자 하면 또 그거 사다 해. 근데 돈은 여그 언니라 야 성자.
우리는 돈 안 들어. 밥 안 원 대신에 돈은 싹 써. 나는 날마다 얻어먹고. 나는 여기 와서 날마다 얻어먹고. 물어보자고. 성기관에 이렇게 오신 거 세상. 부럽다고. 성기관에 누가 만난 사람 있다니 얼마나. 위에는 한 번도 만날 거나. 저희 셋은 시장에서도 우애 좋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매들 사이는 유난했었습니다. 큰언니가 동생들을 업고 학교에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날 없고 뺐어. 학교를 내가 운다고 일찍 날 학교 보내줘. 학교를 일찍 넣어버렸어 나는. 학교를 얻고 가서 정문 앞에 가면은 다른 애기들이 막 보거든. 그러면 이제 좀 창피한가 막 내리라고 그러고 가. 학교까지 내가 얻고 가. 정말 너보다. 정말 우리가 듣더라.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데 너무 애기들이 학생들이 보이면 막 내리라고 그래. 쳐다보게. 사실 처음 이 가게를 열 때는 오빠들도 함께였습니다. 원래는 오남매였어. 아들 둘, 딸 셋. 제가 막 선물 언니는 5만 원. 가운데를 남동생. 오토바이 사고로 앞에 갔고. 아, 그 채반에다가 5만 원 어치. 그러면은 그때는 그 동생도 다 얘가 있어. 같이 있었어. 형제가 다 같이 살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갔어. 한 3년 됐어. 우리 것은 전이 좀 틀리잖아. 시간이 지나도 오빠의 빈자리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생전 생각나. 날랑다. 그 동생은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자취하면서 동생들 가르치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생전을 같이 살아갖고 하루도 걱정 안 해본 날이 없어. 버스를 타고 가도 생각나고 잠에서 깨어나도 생각나고 그래. 지금도.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도왔던 오빠. 시장 앞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직도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봐도 꼭 우리 오빠가 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셋은 오빠가 떠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얼굴 바라보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느덧 오늘 하루 일도 끝이 났습니다. 뒷정리도 언니 가게 내 가게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세 가게가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있던 우리 자매들도 이제는 잠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새벽 6시, 아직은 이른 시간. 큰언니 가게엔 불이 켜졌습니다. 설 대목이라서 조금 더 서두르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큰언니의 출근은 시장에서도 1, 2등. 셋 중에선 가장 빠릅니다. 둘째가 먼저 오고 막내가 제일로 늦지. 집도 제일로 멀고. 그것들은 동생들은 이제 나와서 그냥 벌리기만 하면 되거든. 가게를 안 만드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또 만들어야
팔고 이게 내가 제일 빠르지. 큰언니가 전을 한참을 부친 뒤에야 둘째 언니가 얼음 수레를 끌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명절 전날이라고 서둘러서 나온 참인데요. 안 된 게. 오늘은 대목날인 만큼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며 좋은 생선들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가 장사 준비를 다 마치도록 저는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둘째 언니가 저희 집 천막을 걷어줍니다. 역시 늦게 가도 걱정이 없네요. 늦었어도 저는 여유롭게 등장했습니다. 사실 언니들이 있으니 좀 게으름 부려도 괜찮습니다. 전집에 손님이 몰려듭니다. 재래시장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큰언니네 가게는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립니다. 큰언니는 올해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손님들 덕분에 신바람이 납니다. 먹고 지금 요것이 2만 원짜리인데. 둘째 언니도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쁩니다. 2만 원짜리? 홍어는 전라도 명절상에 빠지지 않으니 가게를 들여다보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아줌마는 믿고 사. 나는 믿지 말고. 제대로 곰 삭힌 둘째 언니의 홍어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명절 전엔 제 가게도 매우 바쁩니다. 아무래도 명절날 가족들 먹일 반찬거리를 사러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샌가 둘째 언니가 제 가게로 넘어왔네요. 그리고 이 바쁜 팀에도 돈 계산은 정확하죠. 20여 년간 다져진 환상의 팀워크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1kg 15,000원짜리 드릴까요? 엄마나 다름없는 큰언니. 언니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먼저 나서는 둘째 언니. 이런 언니들 밑에서 조금은 응석쟁이로 살고 있는 나 막둥이. 이렇게 우리 세 자매는 온정 넘치는 시장에서 살맛나게 살고 있답니다. 그때는 더 젊었고 동생들 데려오면 장사시키면 고생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때는 장사만 하면 돈을 버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월급을 타서 혼자만 벌어갖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 같이 벌으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오고 그러고 살지. 그래서 이제 고생은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은 내가 해도 장사를 내가 안 시킬 것인데 맥없이 장사를 시켰다 그런 생각은 안 해.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 고생은 하지. 서로 바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함께 그러면 이제 사람 하나라도 써야 된디. 우리가 있으니까 언니도 사람 안 쓰고 우리들이 다 해불고 또 늦게까지 해도 한 사람이 빠져나가도 우리가 있어서 다 같이 해주고 그렇게 괜찮아. 그래도 나는 시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다 돈 벌어서 해결을 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은 생전 안 들어. 재밌고